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교시는 뭐냐면, 이제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원리금이라는 게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러면은, 대출액 곱하기, 보세요. 저당 상수는 원리금이고, 그 다음에 대출액은 1억이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대출금리가 10%고, 만기는 20년이다. 그러면 이제 10%의 20년은 이거다라고 주어지면 그거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보는데, 자, 요게 조금 제일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건데요. 이거를 이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여간 뭐 요거 간단히 볼까요? 그러면 1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은 이제 얼마요? 원리금이 1174만 6천 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원리금이 일정하죠. 원리금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뭐라 하느냐? 이 표를 우리가 상환 조견표라고 그래요. 상환 조견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원리금이 일정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뭐야? 원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기말 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떨어지느냐? 기초 잔액에서 원금 상환액을 빼주면 이게 나오죠. 이게 그대로 2월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일단 내용을 보면 원리금이 일정하죠. 일정한데 자 보세요. 이자가 작아지죠. 뒤로 갈수록. 왜 작아지느냐? 여기 이 기초 잔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잔액이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가 작아져요. 이자가 작아지니까 원금은 커지겠죠. 이렇게. 뒤로 갈수록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요 내용이.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작아진다. 이자는 뭐야? 뒤로 갈수록 뭐야? 작아진다. 이게 안 되면 외워 암기해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은 뒤로 갈수록 뭐야? 원금은 커진다. 그래서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다. 그래서 이자 작아지고 원커. 그래서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 이거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뭐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본고사도 아주 잘 나와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커지고 원리금은 일정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죠? 원리금은 일정하죠. 일정한데 원금은 커지죠? 이자는 뭐야? 작아지죠. 이 그래프를 딱 알고 있어야만이 문제 푸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총 그래프가 4개가 나와요. 여기서. 이 4개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은 웬만한 말 문제는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요 순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잔액, 그 다음에, 원리금, 마이너스 이자는 뭐야? 원금, 그러면 기말잔액,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계산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거를, 요 내용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소개할 거니까, 이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자,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구해야 되죠. 원리금은 대출액 10,000원이라 했죠? 곱하기 얼마야? 0.117460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0원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 곱하기 0.117460 하면 얼마야? 1174.6원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10,000원이야 절사했습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10,000원이야 절사하는 게. 그럼 1114.6원이 뭐가 돼요? 원리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구했으니까. 자, 기초잔액. 자, 1회차 얼마야? 10,000원이죠. 이렇게. 그죠? 원리금은 얼마야? 원리금은 1174.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되죠, 이게. 그럼 이자는 얼마요? 뭐 간단한 거죠? 자, 이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기초잔액 곱하기 0.1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빼주니까 174.6원이 이제 뭐가 돼요? 원금 상환액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말 잔액 구하시오. 기말 잔액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기초 잔액에서 원금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시험이 잘 안 나오면 소개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시험이 잘 나오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34회 때 나올 거예요, 아마. 매년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빼주니까 얼마예요? 만 원에서 보세요. 만 원에서 174.6 빼주면 얼마야? 9,825.4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회차서부터는 1회차만 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자, 보세요. 2회차, 그 다음에 3회차. 나오는데 무조건 원리금 얼마야? 1174.6. 여기도 1174.6. 여기 1174.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이제 이자하고, 여기서, 원금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쭉 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까지만 구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아주 쉬워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다고 그랬죠? 원금이 커질 때 법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금이 커질 때. 그 법칙성이 뭐냐?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집니다. 이게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원금이 커져요. 그럼 이자율이 뭐야? 10%니까 0.1이죠? 1.1이죠. 그러니까 1.1배씩 커져요. 이게. N금 곱하기 1.1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보세요. 174.6 곱하기 1.1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74.6 곱하기 1.1 하면 얼마 나와요? 얼마가 나오느냐? 192. 얼마 나와요? 06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또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1.1을 하면 얼마예요? 얼마 나오냐? 211. 얼마야? 266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1.1배씩 커진단 말이에요. 뭐가? 원금이. 원금은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지는구나. 그럼 원금이 커지면 어떻게? 이자는 작아져야 되겠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구하느냐? 되게 쉽습니다. 자, 구했으니까 원리금에서 원금 빼주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일일이 다 계산하면 너무 힘들어요. 역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1114.6 마이너스 192.06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982.54가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74.6 마이너스 211.269 해주면 얼마 나요? 963.34가 나와요. 이렇게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5월 달까지만 이거 하시면 돼요. 내년 5월 달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년 언제요? 2023년 5월 달까지만 요거를 작성할 줄 알면 돼요. 지금 당장은 좀 그럴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되면은 원금, 원리금, 체증은 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 거예요. 이게 되면. 나머지 다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니까 별 2개 치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십시오. 그럼 이제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말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 맞춰요, 이제 말문제는. 왜냐하면 이 내용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말문제 나오면 즉각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체증이란 말이에요. 체증. 체증을 같은 말로 이걸 점증이라 해요. 점점 증가한다. 점점 증가한다. 점증 또는
체증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점점 증가하느냐? 이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느냐? 요 그래프를 봐야 돼. 요 그래프.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제 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아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 총 그래프가 몇 개예요? 여기서는 4개가 됩니다. 이 4개 그래프가 여러분 뭐야?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요걸 먼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얼마냐면은, 원리금 균등은, 자,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잘 보세요. 얼마냐면은, 자, 원리금 균등은 처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1,500만 원이었어요. 1,500원이라는 거죠. 만 원이야 절사하면.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얼마야? 1,114.6이에요. 만 원이야 절사하면은. 그러니까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쭉 내려와서, 여기가 얼마야? 1,500원이고, 1,174.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가 뭐야?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요거는 만기가 되는 거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원리금 균등은 1,174.6 해서 일정액 쭉 가죠. 이게 원리금 균등이에요. 근데 원금 균등은 처음에는 1,500만 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이제 1,500만 원, 그다음 1,45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작아져요,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상환 초기잖아요. 자, 그러면 왜 원금 균등을 왜 원리금 균등으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원금 균등을 왜 원리금 균등으로 바꿨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차입자의 지불 능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불 능력.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차입자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차입자가 만약에 모기지를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보통 뭐야? 30에서 40대들이 어떻게 돼요? 모기지 일으키는 겁니다. 모기지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집을 산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대를 합시다. 그럼 30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집을 장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의 여기가 이제 이 소득 곡선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소득 곡선을 보면 뒤로 갈수록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20대보다는 30대가 보다는 40대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보다는 50대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득은 이런 식으로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적으로 20, 30대는 뭐야? 소득이 낮단 말이에요. 40, 50대보다는. 그런데 이 30대가 보세요. 보통 모기 일으켰는데 잘 보시면 1회 차에 보면 여긴 1,500만 원이고 여긴 1,174만 6천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낮춰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낮춰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초기에 너무 많다 이거죠. 지불액이. 이 원리금 상환액 지불액이 너무 높다. 원금 균등은. 그래서 낮춰주자 해서 만든 게 뭐야? 원리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누가 많고 누가 적으냐를 계속 물어봅니다. 벌써 지금 10년 넘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높아요? 원금 균등이 높고 원리금 균등이 낮은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원금 균등을 뭐로 바꿔준 거예요? 원리금 균등으로 바꿔준 겁니다. 배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금 균등을 왜 원리금 균등으로 바꿨느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따라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외워버려야 돼요. 따라서 상환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은 뭐야? 원금 균등이 크죠? 원리금 균등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할 때 이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원리금 균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이게 낮으니까. 맞다 그러셔야 돼, 이렇게. 자, 됐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줄여주세요. 해서 맞는 게 체증이에요. 체증은 제일 낮아요, 이렇게. 제일 낮습니다. 이게. 제일 낮아요. 쭉 낮게 만들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커진다. 뭐가? 원리금 상환액이. 그래서 점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자의 소득 곡선하고 딱 맞춰놓은 게 점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득이 낮으니까 적게 내다가 뒤로 갈수록 뭐야? 많이 내라. 이게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보시면 왜 체증 또는 점증이 됐느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기에 뭐야? 제일 작죠? 제일 작다가 어떻게 돼요? 상환액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점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제 됐고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이제 말 문제들을 풀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뭐냐면 요 이제 이 잔액 그래프예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잔액을 보면은 1억을 최초 대출액은 똑같죠. 이 1억이 똑같단 말이에요. 1억을 빌렸는데 만기 20년 동안 쭉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뭐야?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은 매년 500만 원씩 계속 상환한단 말이에요. 500만 원씩. 그러니까 처음에 뭐야? 1억, 그 다음에 9,500, 9,000, 8,500, 8,000 이런 식으로 500만 원씩 직선으로 쫙 떨어져요. 그런데 점증은 어떻게? 죄송합니다. 원리금 균등은 서서히 떨어져요. 이렇게 서서히. 왜 그러느냐? 이걸 상환조건표를 봐야 돼,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기말 잔액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서히 작아지잖아요. 왜죠? 원금 상환액이 작기 때문이니까 서서히 작아져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서서히 작아진다. 서서히. 이렇게. 이걸 아셔야 돼요. 서서히 작아지는구나. 그 다음에 커졌다 작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체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대출액보다 잔액이 요거 잔액이니까요. 더 커지는 현상을 요걸 뭐라 하느냐? 부해상환이라고 해요. 이 부해상환이라는 건데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억을 빌렸는데 이 상환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억을 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환 초기에는 잔액이 1억보다 더 커져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이게 부해상환이라는 건데, 이게 뭐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 1억을 이제 대출을 실행을 했어요. 그럼 1억에 10%는 얼마야? 1,000만 원이죠. 그럼 1회차에 1,000만 원의 이자를 은행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증은 굉장히 초기에 지불액이 낮아요. 1,000만 원 이하예요. 그럼 지불액이 만약에 500만 원만 지불했다라고 하면 요 갭이 얼마 생겼어요? 500만 원이 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500만 원만 받으니까 500을 더 받아야 돼요. 왜? 이자가 1,000만 원인데 50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못 받은 5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거를 퉁칠 것도 아니고 이거를 잔액에다 넣는 거예요. 잔액에다. 잔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억, 그 다음에 뭐야? 1억 500 이런 식으로 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또 2회차에 500만 원 또 못 받았다. 그러면 1억 1000 이런 식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커지다가 뒤에 가서 작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제 자, 정리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 잔액이 제일 작은 게 뭐냐 이거죠. 잔액이 제일 작은 건 당연히 원금 균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꾸 물어보는 게 이 잔액이 누가 많고 누가 적으냐 이걸 물어요. 그러면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제일 잔액이 뭐야? 작은 게 뭐죠? 원금 균등이에요. 제일 큰 건 뭐야? 원리금 균등이겠죠. 그러니까 잔액이 중도 상환을 했을 때 잔액이 제일 작은 거. 그러면 이제 잔액이 작을수록 은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은 이제 금년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 더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뭐가 나왔느냐? 듀레이션이라고 나왔어요. 듀레이션. 듀레이션. 그래서 이제 이 듀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제 수강생들이 놀란 거죠.
이거를 보고 놀랬죠. 이거 보고 금년에. 듀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대출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기간이에요. 이걸 듀레이션이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작년에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이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소개를 했죠. 수업 시간에 소개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평가사 문제 먼저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도 나올 거다. 준비를 해라. 그랬더니 이제 33회 때 금년에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원금 회수 기간. 요거를 듀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잘 보세요. 이 잔액이 작을수록 잔액이 적게 남을수록 원금 회수가 제일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듀레이션이 제일 짧은 게 뭐냐? 정답은 뭐였어요? 원금 균등이었어요. 잔액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됐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시험지 보고 완전 놀랬겠죠. 놀래면 이제 출제자의 목적은 달성된 거죠. 수강생들을 혼란케 만들어서 이제 합격자를 많이 안 내겠다. 뭐 이런 맥락이겠죠. 어찌됐건 간에 요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래프가 뭐예요? 4개가 있어요. 원금 균등, 그다음 원리금 균등, 그다음에 요거 원리금 상환액, 그다음에 뭐야? 잔액. 이제 요 4개 그래프가 있는데 요 4개 그래프를 뭐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기출문제예요. 요 기출문제인데 기출문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 맞추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니까 금년에도 이제 이런 맥락으로 나왔어요. 몇 문제 소개할 건데 이런 맥락으로 금년에 33회 때도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이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기 바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이게 28회 기출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제일 쉬운 문제 이게. 되게 쉬워요. 자, 보세요. 5억이 어떻게 돼요? 5억이래죠. 그래서 5억이야 5만 원이야? 5만 원. 자, 만 원이야 절사했어요. 자, 9회차죠? 9회차 원리금하고 13회차 뭐야? 이자를 구하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정금리, 그 다음에 연 5%에 만기 20년이죠. 원금 균등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원금 균등이면 원금을 구해야 되는 게 1번이에요. 원금을 구해야죠. 원금 얼마예요, 여러분? 5만 원. 5만 원 나누기 뭐야? 20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원 나누기 20년 해버리는 거 이렇게 썰렁해요. 나누기 20년 하면 얼마야? 2,500원이죠. 그러면 무조건 원금 상환액은 2,500원이구나. 무조건. 그거 알고 그 다음에 자, 몇 회차 구하래요? 9회차. 9회차 구하래요. 그럼 이제 이거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뭐야? 원리금인데 뭘 구하래요? 원리금. 요거 구하래잖아. 요거. 원금 얼마요? 2,500원. 자, 기초잔액 모르죠? 이자 모르죠. 그렇죠?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자, 9회차잖아요. 9회차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0원씩 얼마 갚았어요? 8번을 갚은 거죠. 그러므로 잘 써야죠. 그러므로 2,500원씩 몇 번 갚아? 8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500원 곱하기 8 하면 얼마야? 2만 원을 갚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만 원에서 2만 원 갚았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3만 원 남은 거죠. 이렇게. 그쵸? 5만 원에서 2만 원 갚았으니까 3만 원 남았죠. 3만 원에 몇 프로야? 5%네요. 3호 15. 1,500원이죠. 그러니까 더하니까 얼마야? 4,000원. 4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아니고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건데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중에 하나겠죠. 이번엔 몇 회차예요? 13회차. 13회차 구해봅시다. 기초잔액 모르죠? 원금 무조건 2,500원. 이자 모르죠? 그런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요 이자를 구하래요. 이자. 요걸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일단 기초잔액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2,500원씩 몇 번 갚았어요? 12번 갚았죠.
13회 차니까. 그럼 2,500원 곱하기 12를 해보십시오. 얼마 나와요? 3만 원 나와요. 그럼 3만 원 갚았다는 얘기죠. 상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해주면 얼마야? 2만 원 남죠. 그죠? 이거의 5%니까 2, 5, 10, 1,000원이 되겠네요. 답 구했죠? 그러면 4천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렇게.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근데 처음에 하는 분들은 어우 이렇게 되는데 뭐 몇 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 알고 요 이치만 알고 있으면은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원금 균등 구하시오. 그럼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원금 상환액을 빨리 구해야 돼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5만 원 나누기 20년 2,500원. 그럼 원금 2,500원 일정하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요 순서가 나와야 돼요. 기초잔액, 그 다음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원리금. 원금은 됐고 이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무조건 기초잔액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잔액은 어떻게 구한다? 이제 2,500원씩 9회차니까 8번 갚았잖아요. 그래서 2만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2만 원 빼주니까 얼마야? 3만 원. 3만 원에 5%, 3, 5, 15. 이렇게 딱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당황하죠, 이게. 당황하는데 몇 번씩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긴 계산기 다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처음부터 나 계산 문제 하나 무조건 찍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거 갖고 다니시면서 직접 내가 눌러야 돼요. 눌러서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편합니다. 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야? 원리금 균등이에요. 이 문제가 좀 까다롭죠, 이게. 이 원리금 균등이. 그래서 원금 균등보다는 원리금 균등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보세요. 얼마? 29회 기출이에요. 자, 보세요. 4억 원이래요. 그럼 뭐 4만 원. 귀찮으니까. 자, 됐습니다. 2회차 원금하고요. 3회차 뭐 구하래요? 이자. 이걸 구하래요. 고정금리고 연리 6%에 만기 20년이고 저당상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저당상수 나왔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에서 무조건 1번을 뭘 구해야 돼요? 원리금을 구해야 돼요. 그럼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아니에요. 그럼 4만 원 곱하기 저당상수가 0.087이라고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얼마 여러분? 4만 원 곱하기 0.087 하면 얼마야? 3,48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3,480원이 뭐가 돼요? 요게 원리금이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은 무조건 1회차를 먼저 구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1회차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1회차 기초 잔액이 얼마요? 4만 원 빌렸으니까. 두 번째 뭘 구해야 돼요? 원리금 마이너스 이자는 원금. 요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돼요. 기초잔액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기초잔액에서 원리금 마이너스 이자는 뭐야? 원금. 요 순서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원리금은 얼마예요? 무조건 3,480원. 근데 뭐 구하래요? 요거 원금 구하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무조건 이거 FM대로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이자는 얼마요? 자, 요거 4만 원에 몇 프로예요? 자, 6%네요. 4, 6에 24. 그럼 2,400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얼마야? 1,080원이죠. 요까지. 1회차 무조건 구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하래요? 2회차 원금, 3회차 이자잖아요. 자, 그러면 2회차 뭘 구하래요? 원금. 요거 구하래요. 땡큐죠, 이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원금은 1 플러스 이자일 만큼 커진다고 그랬죠? 1 플러스 이자일 만큼,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6%니까 곱하기 1.06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80 곱하기 1.06 하면 얼마나요? 1144.8. 1144.8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1448 들어가는 거 찾으면 돼요.
여기 있죠? 12448, 12448. 그러면 답은 어떻게 돼요?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구하래요? 자, 3회차. 자, 3회차 뭘 구하래요? 이자를 구하래요. 이자, 3회차 이자. 요거를 구하래요, 요거. 요거를. 그러면 이제 원리금은 무조건 얼마야? 3,480원. 이렇게 되는 거고. 3,480원. 이거 안 써도 되죠, 사실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요건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구하래요, 요거. 요거를 구하래요. 그럼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아주 쉬워요, 또 이것도. 곱하기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기 여기다 또 1.06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곱하기 1.06 하면 얼마야? 1213.488이 나와요.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요놈 알죠? 요거 알죠? 그럼 요 갭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3,480원, 마이너스 요거 하면 요 놈이 나오죠. 그러면 얼마나 돼요? 마이너스 3,480원. 하면 얼마 나와요? 266,512. 이렇게 2,266.512. 2266,512. 266,512. 요거네요. 정답 몇 번? 2번.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제일 좀, 처음에 할 때 부담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면 편안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의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잘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유의 계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33회도 이런 부류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5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무조건 1회차를 구하는 거예요. 기초자격은 4만 원이고 원리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해서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순서. 그러면 4만 원에서 4, 6이 24니까 2,400원이 이자죠. 빼주니까 1080이고 1080에서 어떻게 돼?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지는 거예요. 원금은. 그러니까 따라서 1.06을 계속 곱해가면은 쭉 커지죠. 이렇게 원금이 커지죠. 그러면 원리금 일정하죠. 원금 구했죠.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이자는 무조건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은 자, 이제 또 봅시다. 하나 더. 자, 이제 요건 31회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을 한 거죠. 뭘 변형을 하냐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세 문제를 제가 소개했는데 대부분의 이 지금 나온 계산 문제들은 이 세 문제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 문제만 잘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편안하게 문제 풉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요번에 원리금 균등이네요. 자, 4억이래요. 뭐 4억에 4만 원이야? 4만 원 해주고 블라블라 대출금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 2회차래. 2회차 원금을 구하래요. 원금을. 자, 그러면 요건 조금 변형된 거죠. 그럼 이따 뭐 변형이고 뭐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먼저 구해는 거예요. 무조건. 1원. 자, 그럼 대출이가 얼마요? 4만 원. 곱하기 저당상수가 얼마야? 0.0분의 4, 9, 36이니까 3,6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이거부터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원리금 균등 문제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에서 원리금을 구하시면 돼요. 그 원리금이 얼마야? 3,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1회차 구해봅시다. 자, 기초잔액은 얼마야? 4만 원. 4만 원. 자, 원리금은 얼마입니까? 3,600원. 마이너스 이자하면 원금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냐면 이자율을 찾으랍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1회차 원금 상환액이 나왔잖아요. 1,000만 원이라고. 뭐 절사하면 1,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얼마래요? 자, 여기 보세요. 이자가 1,000원이래요. 이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자가 1,000원이야. 원금이 1,000원이죠. 이게 1,000원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요 갭을 구할 수 있잖아요. 요 갭이 이자니까 2,600원이 이자가 되겠네요. 이자 찾았죠. 이렇게. 그러므로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율자 나오면 슬래시 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율자가 나오면 슬래시 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슬래시 그면은 이자예요. 이자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자가 얼마죠? 2,600원. 그럼 분모는 뭐죠?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 4만 원. 왜 4만 원이에요? 4만 원 빌렸잖아요. 4만 원 빌렸는데 그중에서 2,600원 이자 냈대요. 그럼 이자를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600원 나누기 4만 원 하면 얼마가 돼요? 0.065가 돼요. 0.065. 그럼 이거를 이제 100분율로 다시 바꿔줘야 되니까 옆에다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6.5%가 되겠죠.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해야 돼요? 6.5%예요. 그러면 뭐 아니고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해요? 2회차 원금을 구하래요. 아유, 땡큐죠. 2회차 원금. 원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금방 구하죠. 항상 원금은 어떻게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진다고 그랬잖아. 이자율이 뭐야? 6.5%. 즉 0.065니까 결국 1.065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이자율, 1 플러스 0.065 하니까 1.065가 되겠죠. 그러면 1,000원에 곱하기 1.065 하면 얼마나요? 1,065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가만 있어봐. 원금은 이건데 1,065원. 그죠? 1,060, 여기 있다.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되겠죠. 당황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리금 균등이에요. 무조건 뭐부터 구한다? 원리금부터 구한다. 3,600원. 자, 무조건 1회차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이제 1회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금은 3,600원이고 1회차 원금이 1,000원이래잖아요. 그럼 이자 구했죠? 이자가 얼마? 2,600원. 그럼 이자율이라는 것은 대출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제 6.5%. 그러면 됐어요. 6.5% 구했고 그 다음에 원금, 2회차 원금 구하래요. 원금은 어떻게 커져요?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뭐야? 0.065니까 1 플러스 0.065. 1 플러스 0.065. 해주면 1.065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1.065로 곱해주면 1,065원이 원금.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세 문제를 다 소개했는데요. 인문 강의 하면서 이 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에 계속 나올 거고요.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 뭐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복습을 좀 합시다. 복습을. 자, 그래서 복습을 좀 하는데, 자, 좀 앞으로 갑시다, 이제. 이제 앞으로 가서 뭘 좀 복습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요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설명하면, 여기 보면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가 자 여기서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가 대출액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죠?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인데 이거를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대출액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원리금이에요. 그러면 양변을 뭐로 나눠야 돼요? 양변을 저당상수로 나눠주죠. 나눠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액은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 됐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유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도는 이렇게 됐고 하여간 결론이 이거예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원리금 나누기 저당상수는 대출액.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시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은행이 요구하는 DTI가 얼마야? 아까 0.4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차입자의 소득이 나와야 돼요. DTI라는 건 차입자 소득에서 분모,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요거는 무시하고. 자, 그러면 이 소득이 얼마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이거. 얼마? 5천만 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해당 주담대 원리금이 얼마야? 2천만 원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야? 요게 2천만 원이라는 얘기고. 나누기 뭐야? 저당상수. 보통 시험에 0.1이라고 나와요. 10%라고. 그럼 얼마? 대출액은 뭐야? 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게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 만약에 이제 여기 대부 비율이 50%다. 이렇게. 이게 나와요. 뭐 대부 비율 나오면 대부 비율이라는 게 뭐 LTV라는 건 담보 가격에서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거 공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뭐 5억이다. 그러면 5, 25. 대출액은 뭐야? 2억 5천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나왔죠. 자, 요거 하나.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중에 뭐야? 작은 거.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야? 2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 문제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LTV라는 것은 담보 가격에 의해서 대출액을 구하는 거고, DTI라는 것은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뭐야? 대출액을 구한다. 맞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말 문제가 됐던 계산 문제가 됐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좀 가서 좀 뭘 좀 해야 되냐면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그라미 X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짝짝짝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바로 요건데 여기 보시기 바라요.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거죠. 복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 투자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꼭 골라라 하면은 지금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소개할 내용이 영업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가가치인데 이 영업 현금 흐름하고 화폐 시가가치 두 개를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론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나머지는 그냥 술술술술 풀려요, 이게. 실타래가. 그런데 이제 영업 현금 흐름하고 화폐 시가가치를, 특히 이제 화폐 시가가치를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꼬여요, 이게. 할인이 뭐니 이게 몰라갖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를 좀 복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요 내용,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전, 세, 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가공기, 유비, 순, 부채, 전, 세, 후.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했는데, 투자론에서는 자꾸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이렇게 표현 나와요, 이게. 근데 부채 서비스액이 뭐야? 원금 더하기 이자예요. 원리금이에요. 우리가 배운. 그러니까 원리금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원금 더하기 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금 더하기 이자가 뭐야? 부채 서비스액이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제 가능 총소득부터 하는데 해봅시다. 이거 좀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한번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가구 주택에. 그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몇 호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만약에 임대 단위수가 10호다. 그러니까 방이 10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룸이 10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곱하기 1년에 얼마 뺀다? 호당 1,000만 원 뺀다 이거죠. 실당 1,000만 원 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상 임대료예요. 곱하기 임대 단위수 10호. 그거 얼마가 나와요? 이게 1억이 나와요. 1,000만 원 곱하기 10호니까 1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이 뭐가 돼요?
가능 총소득 또는 가능 조소득.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다가구 주택이다 이거죠. 이제 이게 실무 나가면 이게 다가구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헷갈려요 이게.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압니다. 그때는 건축물 대장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면 다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가구구나. 근데 여기가 이제 101호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몇 호가 있다? 10실이 있다 이거예요. 방이. 10개짜리 방을 어떻게 해도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0호잖아요. 10개 중에 한 호당, 실당 1년에 1,000만 원 뺀다는 얘기예요.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 가능 총소득. 가능 총소득이라는 건 예상 임대료 단위당 곱하기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되는구나. 그럼 이제 최대 얼마 뺀다는 얘기예요? 맥시멈 1억을 뺀다는 얘기예요. 1년에. 1억을 빼는데 이게 다 뭐예요? 풀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1년 내내.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합니다. 공실이 나와요. 이게 공실. 공실이 나오니까 공실 및 불량채권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밤새 안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밤새 안녕한다는 건 뭐냐면은 보증금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드릴게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리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날린 돈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 보통 한 5%씩 잡으니까 그러면 1억에 5%니까 얼마야? 5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타 소득이 이제 0이라 합시다. 기타 소득은 뭐냐면은 나가는 돈은 마이너스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오는 돈은 플러스고. 이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냐면은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임대 소득 이외의 소득이에요. 그럼 0이라 합시다. 그럼 빼주면 얼마야? 9,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9,500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유효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하고 기타 수입까지 고려한 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어떻게 돼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영업경비라는 걸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걸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경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건물주가 된 거 아니에요? 투자자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배장판 또는 누수 나면 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같은 거 다 설치해주고 이거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업 경비라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합시다. 2천만 원. 빼주면 얼마야? 7,500만 원이 뭐가 돼요? 순수하게 영업해서 얻은 소득이다. 중요한 소득이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까지 제한 임대소득을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돈을 벌었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게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7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전 현금 수지가. 이게 임대수익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시 뭘 빼줘야 돼요? 세금을, 임대소득세를 빼줘야 돼요. 그럼 임대소득세 보통 아마 5월달, 개인이면 5월달에 낼 거예요. 그럼 이게 한 500만 원 된다 이거죠. 그럼 6,500만 원이 뭐가 돼요? 임대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수익은 어떻게 줘야 돼요? 이게 딱딱 떨어져야 돼요. 자, 여기 1억 쭉 나와서 9,5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7,500만 원, 그 다음에 네 번째 7천만 원, 다섯 번째 6,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5개의 임대 수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임대 수익은 5개가 있어요. 가, 유, 순, 전, 후. 그래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이걸 그냥 통칭해서 총소득, 조소득이라 해요. 그럼 총소득, 조소득은 뭐야? 가, 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전, 세전 현금 흐름, 후, 세후 현금 흐름.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 문제로 내는 거죠. 계산 문제 내거나. 그럼 이제 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쉬고요. 쉬었다가 또 이어서 좀 복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